이번 수업에서는 호모지니어스 언더 컨스트레인드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요. 그 풀이 방법으로 에셀런 매트릭스라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좀 길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선형 연립 방정식의 매트릭스 벡터 형태는 A 행렬 곱하기 미지수들을 모아놓은 벡터 X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수항 D였습니다. 그러니까 AX는 D라는 모양으로 제가 수업에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이제 D라는 벡터 대신에 모든 항들, 상수항들이 0이 되는 AX는 0벡터 이런 형태를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 미지수의 개수인 X 벡터의 미지수 차원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적게 주어진 그런 형태의 방정식을 언더 컨스트레인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집합이 무한한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무한히 많이 발생하는 해집합은 앞의 수업에서 설명해왔던 널스페이스랑 관련이 있고요. 그 널스페이스랑 관련된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에셀런 매트릭스라는 형태를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컨스트레인드라고 하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성질은 한번 정리를 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미지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베리어블이나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거죠. 이러다 보니 문제는 해집합에 해당하는 그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해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아요. 물론 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런 특이한 경우를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해가 존재한다? 그럴 때 그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난 수업 시간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언더 컨스트레인드에 대한 간단한 이그젠플을 예로 들었었죠. 두 개의 공간상에 3차원 공간상에 두 개의 평면의 식이 주어져 있고, 이들은 어떤 하나의 직선에 만나죠. 직선상에서 만나는 모든 점들이 무한히 많은 이 인피니틀리 매니 솔루션일 텐데, 중요한 건 그 정말 무수히 많은 이 해집합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기하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인피니틀리 매니 솔루션들은 결국에 일종의 벡터 스페이스랑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선형결합했을 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형결합 범위 내에서 닫혀있는 집합 벡터들의 그런 걸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벡터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이 무한히 많은 솔루션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우리가 했었죠. 그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무한히 많은 해집합 이 벡터 스페이스랑 연관 짓는다라고 했었는데, 특히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도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널 스페이스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한히 많은 솔루션들, 널 스페이스를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체계적으로 구할지에 대한 그 규격화된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규격화된 방법. 이렇게 영어로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단 규격화라고 쓰죠. 어떤 이제 프로시저가 될 텐데, 그 규격화된 방법의 핵심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하는 에셀런이라는 폼을 만들 거고요. 이 에셀런 매트릭스는 일종의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앞에서 불렀을 때는 스퀘어 매트릭스 시스템 구조에서 각 대각선 위치들마다 또박또박 피봇이 있고, 그 아래쪽은 0이고 대각선 다이아고널 텀을 기준으로 위쪽은 뭔가 넌제로인 값들이 존재하는 행렬이었죠. 약간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렉탱귤러한 구조 또는 그리고 각 대각선 텀이 아닌 위치에서 피봇이 존재할 때 우리가 이런 걸
에셀런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특히 에셀런 매트릭스를 좀 더 규격화된 형태로 단순화시키는데 그거를 이렇게 앞에다 reduce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reduce 에셀런 매트릭스라는 모양을 만들어서 규격화된 방법으로 이제 벡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랑 관련된 무한히 많은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해를 구하겠다. 그 방법을 소개하겠다가 이번 수업 내용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먼저 에셀런 폼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랑 그리고 리듀스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행렬 이그젠플을 가지고 한번 먼저 보죠. 이그젠플이라고 쓰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행렬 A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AX는 B 이런 식의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벡터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마치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같은 모양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었고요.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 시스템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까지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백 서브스티튜션으로 아래부터 쭉 위로 순차적으로 개수들의 값을 구했었죠. 또는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하면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인버스에 뭔가 B가 되는 모양이 되도록 갔을 거예요. 거의 인버스에 해당하는 걸 만드는 수준까지 가는 게 이 reduced echelon 매트릭스고요. 이 echelon 매트릭스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의 형태로 가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다 가우스 소거법으로 가는 거죠. 이그젠플의 행렬의 모양을 우리가 3x 4 행렬을 가지고 한번 이그젠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2개의 개수를 가진 행렬에 대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차곡차곡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피봇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식을 연산을 하는데 두 번째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는 2를 곱하고요. 빼주면 되죠.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0이 되고 0이 되고 3이 되고 3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과 첫 번째 행은 더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여긴 0이고 0, 6, 6. 자, 두 번째 어떠한 피보팅, 퍼미테이션을 하더라도 두 번째 위치에 피봇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순차적으로 피봇이 또박또박 대각선 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피보팅을 하더라도 3에 해당하는 이 위치가 두 번째 피봇의 위치로 생각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다시 해줘요. 그 얘기는 첫 번째 행은 이미 이제 완수가 됐으니까 끝났고요. 두 번째 행을 기준으로 할 건데 요 3이라는 위치가 피봇의 위치로 정해진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R3에 대해서 2 곱하기 R2 연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했던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개념에서 보면 첫 번째 1이라는 위치, 3이라는 위치 이 두 개가 이 피봇이에요. 다만 완전하게 다이아고널 텀에 해당하는 위치들마다 피봇이 존재하는 건 아닌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우리가 에셀론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약간 트라이앵귤러,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처럼 보이는데 다이아고널 텀을 순차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봇의 위치를 잘 따져줘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행을 바꿔주는 퍼미테이션 이런 것들은 늘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한 방금 계산한 부분이 보통 이제 우리가 에셀론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또는 뭐 에셀런 폼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다음에 리듀스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피봇의 위치가 값이 1이 되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마치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처럼
피봇이 있는 칼럼의 모든 값들을 다 0이 되게 만들어요. 그거를 여기서 보자면 이제 요 3이라는 값을 1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3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있는, 보통 이제 아래쪽은 이미 0이 됐을 테니까 전부 다 0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 피봇에 있는 위치 아래쪽 부분이 이미 다 0이 됐죠. 지금은 피봇이 두 개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피봇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듀스드 폼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 두 번째 행을 3분의 1을 곱해서 한번 정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피봇에 해당하는 값의 위치가 딱 이렇게 1이 됐어요.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 그 피봇의 위치들마다 모든 칼럼에 해당되는 그 칼럼에 있는, 동일한 칼럼에 있는 다른 엘리먼트가 전부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1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다 이미 0이니까 끝났고요. 이제 1이라는 녀석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0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가우스 소급법 같은 연산 과정을 해주면 이렇게 주죠. 아니면 처음에 먼저 빼주고 나눠줘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순서는 이 두 개의 순서는 어떤 걸 먼저 해줘도 사실 상관없는데, 대신 이런 값들이 좀 이렇게 바뀌긴 하겠죠. 자, 그래서 0, 0, 1, 2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연산하는 과정을 보면 여긴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되겠네요.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 1이라는 값을 3배에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만든 요 마지막 형태가 이제 방금 말했던 reduce라는 말이 붙어요. reduced, echelon matrix 또는 reduced form. 여기 틀렸네요. 여기가 이렇게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피봇의 위치의 값들이 0이 되고요. 그리고 1이 되고요. 그 피봇에 해당하는 칼럼에 있는 다른 성분들은 전부 다 0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같은 이런 모양, 이런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리듀스드 에셀런 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역행렬을 만들 때는 또 같은 방법을 했었죠. 역행렬 만들 때도 각각의 피봇 위치에 해당하는 같은 칼럼에 있는 값들을 다 0이 되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모든 칼럼마다 또는 다이아고널 탑마다 피봇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역행렬처럼 생기기는 어렵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런 네 번째 칼럼의 0도 더 이상 이 두 개를 0으로 만들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리듀스 폼의 최종적인 마무리. 이 리듀스 폼을 만들면 이 행렬의 이 값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는 언더 컨스트레인드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의 무한히 많은 해집합을 구하고 표현하는 규격화된 방법이 이 행렬의 개수들만 보면 바로 나와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자. 그게 이제 최종적인 이 수업 내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리듀스드 폼을 좀 더 많은 행과 열이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이그젠플을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칼럼에 1이라는 피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위치에도 또 1이라는 피봇이 있다고 치죠. 그럼 피봇이 있는 부분에 다른 칼럼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 대각선 텀에 피봇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넌제럴 피봇이 없어요. 그럼 아마 이 피봇 위치는 일단 0이 되겠죠. 그러면 아랫부분은 당연히 다 어퍼 트라이앵귤러처럼 생겼으니까 0이 될 텐데 이 윗부분은 어떤 모양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음 정도의 피봇이 하나, 넌제르 피봇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한 칸 건너뛰어서 있네요. 그러면 이 피봇이 있는 위치들의 칼럼에 있는 다른 성분들은 전부 다 0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또 피봇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마지막쯤에 하나 피봇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요 위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는 뭔가 연산한 결과가 있을 거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모양이니까 아래쪽은 전부 다 0이 되는 구조. 요 위쪽은 전부 다 0이었겠죠. 이런 식의 뭐에 대해서 5 by 6, 5 by 7 정도 되는 행렬에 대해서 만약에 리듀스 폼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고, 지금 피봇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의 구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가 reduced echelon form이라고 얘기하고,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기수들을 가지고 가우스 소구법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제너럴하게 그 엄청나게 많다라고,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해집합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실제적으로 구하는 이제 예를 들 텐데, 여러분들한테 이 리듀스 폼을 얘기했을 때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면, 먼저 AX는 우리가 0이라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하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라는 벡터 집합은 널 스페이스, 벡터 공간을 이룬다라고 했었죠.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에셀런 매트릭스 같은 모양 또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모양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를 방금 설명한 대로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어도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X라는 해집합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 모양은 바뀌지 않으니까 해는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규격화된 방법을 위해서 가장 단순한 리듀스드 폼을 만들어 놓고 해집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되고, 앞에서 했었던 이그젬플을 그대로 여기 한번 이용을 해보죠. 자, 그럼 이제 RX까지는 방금 구한 걸 다시 써보면 다음과 같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X는 지금 칼럼이 4개니까 4차원 형태 벡터죠. U, V, W, Y라고 쓰겠습니다. 이 4개의 개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일단 AX는 0이니까 일단 RX는 0에 해당하는 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로 리듀스드 폼을 만든 상황에서 일단 정리가 됐어요. 자,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용어는 무엇이냐면, 피봇이라는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이름 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이라는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렇게 피봇이 존재하는 컬럼의 위치에 대응하는 변수, 이게 바로 피봇 베리어블이에요. 지금 이그젬플에서는 U와 W예요. 그리고 나머지 피봇이 없는 위치에 해당하는 요 칼럼 벡터에 대응하는 순서, 거기에 해당하는 순서에 대응하는 변수들, 이걸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자,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격화된 방법을 할 텐데, 이 규격화된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을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한번 그냥 주어져 있는 리듀스드 폼을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n과 첫 번째 벡터, 그래서 1u 더하기 3v, 그 다음 w 부분 0이고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행렬 풀 수 있죠. 자, 두 번째 행도 풀면 0, 0, 1, 1이니까 w랑 y만 남아요. w 더하기 y는 0. 자, 잘 보면요, 마지막 행은 뭐 연산할 것도 없고, 자,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했는데, 왜 우리가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로 나눴느냐, 리듀스 폼에서. 자, 리듀스 폼을 만들어 놓고 보면 각각의 동일한 칼럼에서 해당되는 모든 나머지 칼럼의 성분들을 0으로 만들죠, 피봇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을 연산할 때 보면 1이라는 피봇이 존재할 때는 다른 피봇 베리어블의 위치가 다 0이 되고요. W에 대응하는 연산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연산할 때는 다른 피봇 베리어블의 위치가 다 0이 돼요. 프리 베리어블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계산해 봐야 알아요. 주어진 행렬에서. 그래서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배경을 잘 보면 이 리듀스드 폼으로 만들어서 식을 연산해 보면 반드시 하나만 피봇 베리어블이 나오고요. 프리 베리어블은 필요한 개수만큼 이 행렬의 모양에 따라서 발생해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개 다 있었고 여기는 하나만 있네요. 그래서 식을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피봇 베리어블을 기준으로 다른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연립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가 더 많아요. 어떤 변수를 삭제해 가지고 남은 변수들로 식을 세울지 고민이 되죠. 그 남은 변수가 무엇이고 없애주는 변수가 무엇인지 그 방법이 바로 이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규격화된 방법이고 실제 솔루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처럼 저 행렬식을 연산해서 다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방금 구했어요. 저걸 갖고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할 텐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라는 벡터는 네 개의 변수 u, v, w, y라는 네 개의 성분을 갖는 거였죠. 그럼 이제 각각을 방금 풀었던 요 식을 이용해서 써볼까요? u는 마이너스 3v 더하기 y라고 썼고요. v는 있나요? v는 따로 없으니까 v는 v죠. w는 y로 표현을 했고요. y도 그냥 y는 y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쓴 거를 조금 약간 칸을 살짝 다시 좀 옮겨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y 위치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썼던 부분에 v랑 y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이게끔 하려면 v는 1 곱하기 v일 거고 y가 없는 경우는 0 곱하기 y. 여기는 0 곱하기 v, 여기는 0 곱하기 v의 플러스. 이렇게 식을 살짝 앞에 썼던 요 부분들을 여기다 대체했지만 붙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v가 있는 텀끼리 v가 없는 텀끼리 나눠요. 그래서 v가 있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 0, 0. 그리고 y가 있는 텀은 1,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줘요. 자, x라는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v와 y라는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두 개의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벡터면 다 돼요. 마이너스 3, 1, 0, 0, 1,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선형 결합. 그 모든 벡터들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AX는 0이라고 하는 무한히 많은 언더 컨스트레인드 시스템의 솔루션이에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솔루션은 무엇이냐?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죠. 두 개의 벡터예요. 이 두 개의 벡터는 방금 찾았죠, 그죠? 하나는 마이너스 3, 1, 0, 0이라고 썼고요. 또 하나는 1, 0,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두 개의 사차원 모양의 벡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모든 벡터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구한 x라는 벡터 솔루션이죠. 근데 AX는 0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벡터들의 집합이니 이게 바로 무엇이냐? 널 스페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솔루션은 지금 널 스페이스고요. 벡터 개념의 공간에서 보면 이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프리 베리어블의 리니어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리듀스드 폼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특별하죠? 그래서 스페셜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뭐 스페셜 벡터라고 부르고 이 스페셜 솔루션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리니어 콤비네이션에서 얻어지는 벡터 스페이스가 바로 이 AX는 0의 널 스페이스이자 무한히 많은
해집합의 정답이 되겠다. 자, 요 벡터 스페셜 솔루션 구한 거를 살짝 리듀스드 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약간 너무 기니까 살짝 한번 줄여볼게요. 자, 방금 리듀스드 폼을 구했을 때 요 모양을 잘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V와 Y에 해당하는 녀석은 두 번째 칼럼, 그리고 얘는 네 번째 칼럼에 대응하는 변수죠. 두 번째 칼럼은 어떤 거예요? 요거고요. 네 번째 칼럼은 요거예요. 한마디로 피봇의 칼럼이 아닌 것들의 요 프리베리어블에 대응하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은 어디서 나왔을까? 요거예요. 여기 플러스 1은 어디에 쓰여 있을까? 요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은 요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순서대로 보죠. 첫 번째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요 U의 값은 요 맨 위에 거였고요. 부호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1이라는 건 V 자체, 자기 자신 1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V라는 프리베리어블만 속한 스페셜 솔루션이니까 다른 프리베리어블인 W는 이렇게 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 0은 다른 피봇 베리어블의 값은 그 다음에 값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아래대로 피봇 베리어블을 차곡차곡 넣어주면 돼요. 신기하게도. Y에 해당하는 스페셜 솔루션을 볼까요? 네 번째 칼럼을 대응해서 첫 번째 W에 해당하는 피봇 베리어블의 값, 요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Y에 대한 프리 베리어블인데 두 번째 위치인 V는 프리 베리어블 0이라고 놓은 거고요. 자기 자신의 Y는 1이 됐어요. 나머지 마이너스 1은 피봇 베리어블 요 기수 플러스 1을 놓은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서 피봇 베리어블의 위치를 값을 채워주면 돼요. 신기하게도. 그게 방금 요 앞에서 했었던 요 연산하는 과정을 정리한 건데 그 이 연산하는 과정 정리하는 거 아무리 많이 하고 비교해봐도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요 리듀스드 폼에 져 있는 행렬의 각각의 기수들의 부호를 바꿔가며 피봇 베리어블의 위치를 순서대로 써주고 프리 베리어블은 자기에 대응하는 건 1이고 아닌 것은 0이고 자기에 대응하는 건 1이고 아닌 위치의 프리 베리어블 위치는 0으로 해서 나머지 피봇 베리어블만 요 각 칼럼에 있는 값들로 순차적으로 써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게 이제 자기의 요 에셀런 폼에 해당하는 것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규격화된 언더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게 돼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뭐 예를 들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이그젠플을 하나를 들겠지만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죠. 정리하고 다시 이그젠플 보고 뭐 이러면서 AX는 0이라고 그랬고 일단 우리가 조건은 언더 컨스트레인트라고 일단 해봅시다. 사실 스퀘어 시스템인 경우에는 0벡터 아니면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는 0벡터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어요. 그죠?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스퀘어 시스템처럼 주어지더라도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 언더 컨스트레인트처럼 식이 주어진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솔루션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풀면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대로 리듀스드 폼을 만드는 거예요. 요 R이라는 행렬을 정확하게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잘해요. 그럼 identify라고 해서 쓰죠. 피봇 베리어블과 그 다음에 프리 베리어블을 구분해놔요. 피봇 베리어블과 프리 베리어블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면 뭐 이제 눈으로 쉽게 보이겠죠? 몇 번째 칼럼의 벡터들을 어떻게 만들고 이제 이게 눈에 보여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구한 이제 스페셜 솔루션이라는 걸 구해요.
그러니까 뭐 스페셜 뭐 벡터라고 해도 좋고요. 이 스페셜 솔루션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규칙은 하나의 프리 베리어블, 그것을 우리가 1이라고 놓고 나머지는 0이라고 놔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피봇 베리어블의 값을 구해요. 이렇게 써볼까요? 피봇 베리어블. 구하게 되면 프리 베리어블을 하나는 1, 나머지는 전부 다 0으로 넣고 푸는데, 아까 잠시 설명했지만 그 방정식을 풀게 되면 피봇 베리어블은 무조건 한 번씩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 식 자체에서. 그러니까 피봇 베리어블이 3개든 4개든, 지금은 이그젠플은 2개밖에 없지만 그 식 하나를 여러분들이 행렬식을 풀면 하나의 피봇 베리어블에 대한 것만 변수가 있고 프리 베리어블은 여러 개예요. 근데 여러 개인데 하나는 1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특정한 피봇 베리어블의 값을 직접 구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방금 했었던 리듀스드 폼을 다시 가보면 1, 3, 0, 마이너스 1이고 아까 0, 0, 1, 1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리듀스 폼이었고요. U, V, W, Y라고 적어서 이거를 우리가 000이라고 적었는데, 방금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죠. V에 해당하는 녀석은 1이 되도록 만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프리 베리어블 Y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V는 1이고 Y는 0이라고 나요. V는 1이고 Y는 0이고 이 식을 풀까요? 그러면 첫 번째 행에서는 U 더하기 3V인데 3이 되고요. W에 해당하는 부분은 0과 대응해서 하고 Y도 0이니까 이게 0. 그러니까 U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요. 요 계수의 반대보로 나오죠. 두 번째 행도 연산해 보면 U는 0이고 V1에 대응하는 거 없죠. 그리고 W가 나오고, 그리고 뭐가 있나요? Y는 0이라고 했으니까 0이에요. 그냥 W는 0이네요. 이 0은 요 0의 부호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W는 0. 그러면 U는 마이너스 3, W는 0. 근데 V는 어떻게 됐었죠? 자기 자신은 현재 V 자리는 1이었고 U는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고 W는 0이라고 됐고 다른 other 프리 베리어블들은 전부 0이라고 했으니까 Y 자리도 0이었죠. 이게 스페셜 솔루션 하나죠. 아까 구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3, 1, 0, 0.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V를 0이라고 놓고 Y를 1이라고 놓고 똑같이 식을 세워보면서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아까처럼 U, 그 다음에 이번엔 V가 0이고 W 0이고 마이너스 Y인데 얘가 1이니까 이게 0. 그래서 U가 1이 나왔어요. 두 번째 하면 U와 V 연산 없고요. W가 있고 Y는 1이니까 W는 0. 그래서 이번엔 W가 1이 나왔죠. 아까 어떻게 됐나요? 이번엔 마이너스 1이요. 해당하는 이 위치의 각각의 값들의 반대보호로 이렇게 차곡차곡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걸 다시 해보면 1이고 U, V는 0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W는 마이너스 1이고 자기 자신의 Y는 1이고 이렇게 두 개의 스페셜 솔루션이 각각의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나와요. 이 얘기를 2번에서 쓴 건데 이제 우리가 뭐 프리 베리어블 하나는 1로 놓고 나머지 프리 베리어블도 0인 상태에서 풀어라. 그거 하면 결국 뭐가 되느냐? UVWY라고 하는 이 벡터 구조에서 특정한 피봇 베리어 첫 번째 우리가 만약에 V에 대해서 구하겠다. V를 1로 놓겠다. Y를 1이라고 놓겠다. 해당되는 컬럼 벡터들의 위치를 하나씩 프리 베리어블에 대응하는 걸 찾아서 이 계수들의
반대되는 값 마이너스 보호로 피봇 베리어블의 위치를 넣고 자기 자신은 1이고 프리 베리어블이 다른 프리 베리어블의 위치는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끝나요. 그 말을 다 쓰지는 못하고 절차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 절차대로 풀지 않고 이 절차대로 풀게 되면 결국 리듀스드 폼의 기수들만 해가지고 단번에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이그젠플로 한번 보기로 하죠.